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지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우리가 사실적 근거를 우리가 심리하는데 전혀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실정법 위반으로 해서 끝나면 좋아요.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보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법이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연하게 처벌 있고 벌금 있고 영업정지 있고 뭐 등록 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법에 의한 이 법이 아니지 형법이나 혹은 뭐예요?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거 뭐 단체 결성이라든지 그죠? 뭐 시세 조작이라든지 또 형법에 의해서 뭘까요? 뭐 사기라든지 또 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 범죄들은 뭘까요? 이 법에서 그대로 또 인용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영업정지, 취소, 자격 취소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똑같아 이것도 이 사람 뭘까? 증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불에 대한 지금 이제 파인을 냈고 또 이익도 다시 이제 산수받았고 했지만 스테이트바에서 가만히 있어요. 스테이트바에서 본인 자체가 뭘까요? 본인 자체가 나는 이게 인정하지 않았다. 나 그거는 끝나야지 윤리적인 내가 징계까지 내가 정당화할 정도로 그건 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번 좀 맛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니 순수하게 좀 읍수하고 하면 영업정지나 하고 좀 끝나면 되는데 이게 항변을 계속 하니까 열받죠. 열받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트하고 지금 팽팽하게 지금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이 사건에서 자 소위 그 스테이트바예요. 결론에 우리는 동의한다. 뭘까요? 이 소위 이 관련 범죄에 관한 이 사건들 그리고 체득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본인의 행위 자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이러한 부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이다라는 결론이죠. 결론에 동의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스테이트바의 요청에 의한 징계를 그대로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사건에 넣지 않아요. 체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증권법 같은 증권법을 연방법을 위반했지만 결국은 뭘까요? 스테이트바에서 요구하는 징계 절차에서도 협조되지 않고 또 증권법 위반으로 따라서 우리가 유죄의 증거 자체를 우리가 윤리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체득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 사건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이 사람이 도전적인 그죠? 이런 변호사라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을 이해하셨나요? 반 수 있어요. 이 본인 자체는 이 미스컨덕트 자체가 굉장히 비열하고 그죠?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내가 뭐 비공개 정보 가지고 샀고 그러면 본인이 현행법을 위반했고 특히 연방법을 그렇다면 뭐 당연하게 스테이트바에서 부르게 되면 뭐 그렇다 나 죄 인정한다 그러면 뭘까요? 영업정지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뭐 영업정지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실상 본인이 이 모럴 터피트라는 게 뭘까요? 양심에 반하는 그런 비열한 행위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필한 거니까 어필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최대기에 우리가 사실 그 본인의 행위 자체가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그 다음에 이제 헤럴드 셀러스 케이스죠. 이게 헤럴드 셀러스 케이스도 스테이트 바죠. 뭐 어차피 뭐 스테이트 바에 등록이 된 변호사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리뷰 디파트먼트인 그죠. 똑같은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1999년도 헤럴드 셀러스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본인 자체가 자, 공무집행 방해 그죠? 이 공모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인정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유죄 증거죠. 유죄 증거 후에 당연하게 어쨌든 현행법 위반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갑자기 스테이트바가 나오죠. 야, 너 지금 현행법도 위반했는데 네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뭘까요? After his conviction. 스테이트바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문을 열어서 자, 적절하게 우리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코드의 NPR이라는 소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 윤리 강령과 관련된 우리가 절차에 의한 적절한 징계, 그죠? 를 위해서 우리가 청문 절차를 개최했다. 그랬죠. 개최했다. 히어링하고 히어세이하고 뭐가 차이가? 히어링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히어링은 본인의 이 권리와 의무, 특히 권리 같은 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항상 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헌법상에 우리가 절차가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취소되는데 그냥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자격증을 발부한 기관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 행정법도 똑같아요.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가 왜 침해되고 왜 박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규먼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나오고 그 1심 그 다음에 또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 보통 위원회에서 하죠. 커미티에서 하고 커미티에서 볼까요? 자, 1심으로 올라가고 법원으로 올라가죠. 어떤 경우는 볼까요? 행정법원으로 가고 일반 법원으로 간다 하고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어세이는 이제 우리가 풍문, 보고만 한다 뜻이 보고만 한다. 보고만 한다 뜻이 에비던스에 나오죠. 에비던스는 이제 여러분 다 배우겠지만 히어세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 연방 우리가 증거법에 나온 부분만 우리가 증거로만 채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히어세이 자체는 뭔가 기본적으로 신 선생이 어디 가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보고 이 사건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증언을 서달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어떤 사람이 증언을 서달라 그러는데 내가 들었다고. 근데 그것이 믿을만한지 그것은 뭘까요? 특히 미국 법 같은 경우는 연방 증거법이 있어가지고 그 정확하게 그 제한된 형태의 증거만 우리가 채택이 가능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죽기 전에 하는 그죠? 내가 바로 죽는다. 죽기 전에 하는 어떤 얘기 이것은 진실성이 있죠. 뭔가 가식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소위 impending death 관련된 나의 그 어떤 내용 말 자체는 진실성이 있죠. 이게 어떻게 왜곡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 것들은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가기 전에 패라메딕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가는데 내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소위 거기에 들것에 누워가지고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진실성이 있죠. 내가 뭐 중상 입으면서 내가 가짜로 얘기하겠어요?
또 의사가 간호사한테 얘기하는 내용들 이런 것도 다 진실성이 있는 거죠. 진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 히어링하고 히어세이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참고로. 그러면 이제 보통 통합 녹음 이제 조금 더 통하다가 네. 그 녹음된 내용은 여기는 이제 그 공모죠.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와 관련된. 그러니까 법무집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유죄 그죠? 받고 스테이트 바코트에서 이제 청문 절차를 하는데 여기서 뭘까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징계 절차 이제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제 결국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청문 절차라는 결국은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청문 절차 거쳐서 이제 스테이트 바에서 어떻게 해요?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박탈이다. 징계보다는 박탈로 이제 올리는 거야. 박탈로. 여기서 뭘까요? 리뷰 디파트먼트 여기서 바로 이제 박탈로 오는 게 어떻게 돼요? 셀라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청문 절차에 있어서 거짓말한 거죠. 너 거짓말했다는 건 사기지. 사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박탈밖에 없어.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 절차죠. 자, 그래서 1995년도 본인이죠. 본인이 애나 베시하고 이제 사업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했어요. 애나 베시라는 사람이 이제 체커브 레gal 서비스라는 리틀 러시아 네버후드에 있는 러시아 커뮤니티네요. 여기에 이제 소유주네 사장이고 대표 애나 베시하고 이제 하고 본인 자체가 이제 한 달에 러시안 커뮤니티에 엔젤레스에 있는 시에 있는 그 러시안 커뮤니티에 그 자신의 그죠 그 업무를 좀 홍보하는 그죠 홍보하는 목적으로 뭘 내가 5,000불 주겠다. 그 대신 그 러시안 커뮤니티니까 뭘까요? 그러면 당신들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놓고 뭐 비서겸 그죠? 비서겸 또 소위 그죠? 통역 겸 해가지고 이제 다 두루뭉실한 마케팅도 하고 또 세크터리도 하고 트랜슬레이터도 해가지고 월 5,000불 주는 거죠. 해가지고 5,000불 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리갈 서비스죠. 법무죠.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문제를 이제 베시한테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뭐 프로보노도 해주고 무료로 공익적인 이제 우리가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니까 베시 입장에서 뭘까요? 뭐 5,000불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러시안 커뮤니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송사들 그러니까 뭐 상해 문제 개인 상해 문제라든지 형사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 그죠? 본인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피 케이스죠. 피 케이스 어떤 뭐 여긴 뭐 뭘까요? 이제 베시 입장에서 그죠? 러시안 커뮤니티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이제 의뢰하는 거죠. 의뢰해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거죠.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뭐 여기서 보면 피 케이스는 뭐 컨틴전시 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겠죠.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해서 다 베시가 러시안 커뮤니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의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뭘까요? 베시하고 이제 그러한 변호사 수임료죠. 수임료를 소위 나누기로 이제 협약을 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 베시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변호사가 아닌 자하고 그 수임료를 나누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까요? 변호사한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적 목적으로 그 수임료를 나눈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검찰이 이제 소위 형사 이제 고발을 했어요. 본인과 이제 배 씨한테 하나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캐핑 컨스피러시죠. 캐핑이라는 건 주로 이제 그 변호사 마케팅하고 똑같아요. 마케팅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뢰하려고 변호사 이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사람을 의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작업이 캐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전에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캐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주로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마케팅 작업을 하는 게 캐핑이죠. 그런 공모를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배시라는 사람, 배시라는 사람한테 커뮤니티한테 그 러시안 커뮤니티 한 사람한테 자 네가 그 러시안 사람을 잘 아니까 그 러시안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홍보비도 뿌리고 마케팅하고 송사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그런 이제 거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뭘까요? 배 씨한테 소위 그 의뢰비를 지급하는 거죠. 의뢰비를 지급한 거예요. 리퍼링이니까 의뢰비를 지급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로컬 D가 그죠? 검찰이 결국은 형사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소개와 또 변호사 수임료 배분과 관련된 몇 개의 그 혐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배 씨한테 만불을 이제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특히 상해와 관련된 소위 합의권 수익료 수익금 중에서 떼어내서 만불을 걷는 그런 죄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fee splitting 케이스죠. 이거는 불법이죠. 이게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뭐 좀 이렇게 메꾸건데 건너가지고 주면 모르는데 이게 뭐 여기에 뭘까요? 바로 들어온 수입료 중에서 그 수익금 중에서 우리가 수표로 발행해서 딱 만불을 준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런 만불을 수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배 씨한테 그죠? 이 소위 그죠?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그죠? 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불법적인 지불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결국은 중범죄에 이제 기소된 사건인데 특히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이 공모죄가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법률 마케팅죄, 그죠? 캐핑죄가 있죠. 세 번째는 공중에 해가 되는 그 결국 경범죄와 관련된 공모죄, 공중에 위해를 줄 행위, 공모죄 이게 되겠죠. 이 세 가지 범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이제 검찰 쪽에서 조금 이제 봐줬는지 모르지만 특히 뭘까요? 이 경범죄와 관련된 세 번째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받겠다. 여기 다툼을 갖지 않았어요. 노 콘테스트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